64쪽에 8절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죠. 기반시설 연동제. 자, 의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개발행위 허가제의 확대 도입과 함께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를 연계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해주는 이른바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하였는 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 자, 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 용률 강화하여 정함으로써 개발 압력을 완화하여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신규 개발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것이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에서는 개발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용지 확보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 그동안 기반시설 없이 우후죽순적으로 이루어졌던 아파트, 신도시 주변의 기생개발 등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에 관한 제도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166쪽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매년 옵니다. 매년. 작년에는 놓았는데 작년에는 정말 택도 아닌 거 놓았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재에 없는 내용을 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냈는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없는 걸 이상하게 찾아내가 냅니다. 요즘은.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교재 없는 거 한 20%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못 맞춥니다. 그럼 마음의 번호 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공법의 출제 범위에 4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60%는 책에 없습니다. 그 60%에서 내기 때문에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가지 한 20% 정도는 그냥 마음의 번호 쳐는 것이 나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거기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하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자, 거기에 밑줄 칩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이 지역을 대상으로 출칩니다. 건폐율 용률을 강하여 정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 설치다라는 것은, 자, 어느 지역에 개발 행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물이 늘죠. 시설물이 증가하게 되고, 자, 이 새로운 시설물에는 인구, 사람과 산업, 이런 것이 유입이 증가됩니다. 새 시설물에 자꾸 사업체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애들 학교 등등등,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부족이 예상이 되는 기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크게 두 가지 제도로, 첫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예, 여기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여기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럼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여유가 어떻습니까? 많은 곳이죠.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자 부족이 예상되는 기반시설을 해결하는지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먼저 개발 밀도. 자, 관리구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첫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부터 알아야 됩니다. 어딨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데. 자, 개발이 이미 끝난 구도심이죠. 예, 이미 개발이 끝난 구도심 같은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해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 넓힌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그래서 곤란하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에 개발을 계속한다면은 결국은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더 이상 넓힐 공간은 없죠. 그러면 부족해질 거다. 자, 이럴 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더 이상 여기는 기반시설 넓힐 공간이 없죠. 그러면은 개발을 계속하도록 할까요? 못하도록 억제해야 될까요? 억제해야 됩니다. 억제하는 방법이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자 강화시키는데 자 용적률 기준으로 최대 50% 강화시켜버립니다. 자 여기 구역으로 끝났죠. 구역이 끝났다는 것은 자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용적률 50% 강화 적용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기준이다? 별도 기준.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 자, 이 시설이 더 이상 부족이 안 되도록 유지시키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여기는 개발을 계속 시켜버리면 부족해져 버리죠. 그래서 개발 억제시켜버려야 돼요. 억제시키고 현재 기반시설 유지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울산 광역시는 없습니다. 이런 곳이. 이거 참 보기 힘들어요. 이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가면 한 군데 있어요. 영화에도 나왔죠. 국제시장. 국제시장이 이 시장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일본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시장인데, 자 국제시장 가보면 여러 데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여기는 부족해요. 많이.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3층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여기에도 양옆으로 이렇게 시장 건물들이 앉아 있고 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로는 4차로입니다. 4차로. 자 차선 하나씩 양쪽으로 뭘 쓰느냐? 주차장도 없어요 여기에. 주차장을 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르고 내리고 한 차수밖에 안 되죠. 엄청 부족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 골목길로 다 돼 있어요. 시장 속에 예. 이렇게 골목길로 다 돼 있어요. 자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계속 개발시켜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새로 들어갈 빈 공간 없다 그랬죠. 기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높아져요. 자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 새 공간이 또 생겼죠. 여기에 사업체라든지 사람이 또 모여버려요. 그러면 이 도로 사정이 굉장히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지정해 놨습니다. 지정하니까 자 요 별도 기준 있죠. 요거 적용한다. 용적률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럼 높은 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도록 해놨어요. 보통 3층 정도 됩니다. 건물이. 자 이렇게 이걸 지정해 놨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쪽에 수용을 해가지고 도로 넓히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점포 하나가 10평입니다. 10평. 소매상이 아니에요. 도매상입니다. 10평의 매장에 들어가 보면은 샘플만 갖다 놨습니다. 이거 10,000개 주세요 하면은 옆에 어디 가서 창고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수용하려면은 이 10평짜리 뭐 평당 여기 땅값이 좀 비쌉니다. 2억 정도 하는데 거래시가가 10평에만 땅 20억만 주면 수용하면 안 되느냐? 아니죠. 여기는 도매상이니까 영업보상을 해줘야 돼요. 3년 정도 수용하려면은. 그러면 이 도매상이 자 1년에 매출액이 5, 60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3년 치면 최소한 100억은 해줘야 되죠. 점포 하나당. 그러면 이 한 건물 수용하는데 점포 3개. 그러면 영업보상비만 300억. 여기에 한 요까지 한 100개. 100개 곱하기 300 해보세요. 얼마인가. 요 한 줄 수용하는데 3조 원 듭니다. 3조. 자,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없이 지정해 놨어요. 예. 그만큼 복잡하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차가 들어가는데 이 안에 차를 넣는 사람 누구냐? 이 가게 주인들이에요. 예. 외지에서 모르고 따라 들어가죠. 요 딱 들어가면은 못 놓습니다. 절대로. 뭐 호기롭게 내 차 가는데 내 뭐 차는 벤츠다. 뭐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리죠. 그러면은 무지막지한 욕을 듣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예. 막 어마어마한 그 부산의 객가의 그 얄궂은 욕 있죠. 예, 융단 폭격 받아봅니다. 잘해서 논다 못 논다. 겁이 나서 못 노죠. 이따가 세복에 이제 가야 되지.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부산에 외국 관광객 오면은 여기 필수 곳이에요. 저 정부로 때문에 이게 다 풀어버리죠. 쇼핑도 하고 여기 야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음식도 먹고 여기에 관광버스 다 되는 거 다 풀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도 어마어마하게 어떻습니까?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걸 대표적으로 지정해서 자 결국 여기에는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개발 억제시켜서 현재 기반시설 어떻게 된다? 유지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164쪽에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에 있어 1번 지정권자 지정대상 찾았습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인데 그 다음 줄칩니다.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줄치고 거기 씁니다. 그 위에다가 구도심이라고 쓰면 돼요. 구도심. 자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구도심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갈로 뛰어넘치고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줄칩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줄치고 그 밑에 씁니다. 기반 설치 곤란한 지역은 빈 공간 X다 이 말이죠. 빈 공간이 없다 이 말. 자 여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뭐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지금 보지 마시고 3, 4쯤에 보시고 3번의 지정 절차도 마찬가지 3, 4에 보시면 되고 내려가면 4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이 말을 쓰세요. 자 현재 기반시설 어떻게 하겠다? 유지시키겠다는 뜻이. 자 그렇게 썼어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줄칩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 당의 용도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억제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가봅시다. 이 매년 논다 그랬죠. 자 줄칩니다. 의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지역이랍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이고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에 줄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적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그렇게 줄치시고 기반 설치하거나 그의 용지 확보에 위하여라는 말 있죠. 옆에다 씁니다. 장래에 필요한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는 용지 확보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메모하시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가 뭔지가 있어야 되겠죠. 보충학습에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7가지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곳이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외우려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있죠? 아파트 단지다 생각하면 돼요. 자, 도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자, 공원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그 휴식 공간들이 있죠? 그런 거 말합니다. 그 다음 녹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학교 있어야 되죠? 근데 대학교는 없어도 되죠? 거기 밑줄 치시고 대학교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 있어야 되죠. 하수도 있어야 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있어야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은 다 있어야 된다. 쉽게 알 수 있죠.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외지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정반대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개발이 시작이 된다든지 자 집중이 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되는 곳으로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많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이런 곳에 자 이제 개발 시작하니까 장래에 개발이 자 완료된 때 개발이 다 됐을 때 이때 전제로 해서 볼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이 뜻이에요. 자, 그림 나타내면은 자, 어느 지역에 여기 이제 기존 기반시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발이 시작됩니다. 건물이 하나씩 들어올 때인데 지금 당장은 이 기반시설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개발이 다 되어서 장래 개발이 다 됐을 때 그때는 요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 예상이 되죠. 이럴 때 여기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자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필요한가? 그렇죠. 장래에 필요한 자 기반시설이나 용지죠. 이걸 미리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걸 땡기 설치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부터 만듭니다. 이 계획의 수립부터 하는데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장래에 필요한 자 기반시설 이게 개발 다 했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을 첫째 종류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규모 어느 정도 필요한 규모로 필요한지 등을 자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다. 이 계획부터 수립해야 앞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니까 여기 도로는 지금보다 좀 더 넓은 도로로 여기는 새로운 도로 자 여기도 새로운 도로가 들어가고 여기도 새로운 도로가 들어가고
상수도 하수도를 매설해야 되고, 이런 곳에는 후식 공간으로 공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자, 이런 곳에는 애들 학교 있죠?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자, 이런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나 규모가 파악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계획이 수립되면은. 자, 이걸 파악을 해서 이걸 근거로 산정을 합니다. 뭘 산정하느냐? 이렇게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산정해요. 그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죠. 자, 이렇게 산정하는 게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데, 자, 이렇게 갖춘데 예를 들어서 1조쯤 든다. 예. 자, 그럼 이 비용 1조를 중에서 부과를 하는데 20% 정도만, 자, 이 지역에 건물 짓는 사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을 하거나, 자, 정축하는 자에게 이걸 부과시켜버려요. 20%. 자, 그러면 이걸 징수를 하겠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의 80%를 부담합니다. 그럼 이 비용을 가지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미리, 자,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자, 확보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부과하는데, 그럼 여기에, 자, 이런 곳에 상가 건물 짓는 사람들이 있겠죠. 상가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에게 부과하고, 또 여기에, 자, 아파트, L 아파트가 있을 수 있죠. 또 여기에, 자, H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이 돈을 부과하면은, 자, 여기 L 아파트가 분양받았죠. 분양받은 사람이 L 아파트 건설업자가 먼저 돈을 납부하고,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분양대금 속에 자기, 자, 평수에 맞는 그 L 건설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n분의 1씩 분양대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면 쉽게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건설 현장을 가보면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상당히 이 비용이 어떻습니까? 분양대금 속에 작게 들어가죠. 기반시설 없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반시설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아파트 분양대금 속에 이 돈이 건 세대당 5, 6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의 이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주위에 별로 없다 하면 몇 천만 원씩 부과됩니다. 한 집당. 예. 뭐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하면은 뭐 1, 200 정도 부과되겠죠. 예. 그 정도밖에 부과 안 돼요. 자, 그런 제도인데 이것도 구역으로 끝났죠. 자, 여기 20% 범위에서 신축 정축한 지 부과한다는 거 있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무슨 기준이다? 별도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그게 2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자, 의무적 지정이라고 해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 수는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꼭 지정해야 됩니다. 그 1번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의 동그라미 하거나 해제의 동그라미,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은 꼭 지정해라.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된다면 규제가 풀린다는 뜻이죠. 개발이 시작되니까 꼭 지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정된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곳, 자, 완화의 동그라미 하시고, 이런 것도 꼭 지정하는데 그 옆에는 이래서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자연 녹지 지역, 용도적이 자연 녹지 지역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자, 자연 녹지보다는 주거 지역이 훨씬 더 행위제한이 완화돼 버리죠.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럴 경우에 이걸 꼭 지정해라 했듯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1번 보시면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자, 전전년도 개발인 건수보다 줄칩니다. 20% 이상 높은 지역. 자, 그러면 재작년보다 작년의 개발 행위가 집중됐다는 뜻이죠. 그럴 때 꼭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갈로 떼놓으시고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줄칩니다. 20% 이상 높은 지역. 자,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이 시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데 유독 여기에 30%다 할 수 있죠. 그럼 이 지역에 지금 인구가 집중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 꼭 지정해라 뜻입니다. 자, 그 밑에 임의적 지정. 다만 개발이가 집중되어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위 일의 각호, 즉 의무적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지정 기준은 5, 6월 달에 보시면 되고, 자, 지정 절차는 3, 4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에 기반 설치계획 수립 해제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줄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됩니다. 자, 그렇게 줄치고 이 기반 설치계획이 자, 여기 보시면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이 계획을 구역 지정하고 1년 안에 수립 못하면은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지 파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해제시키라 이 뜻입니다. 이게 1년 안에 수립해야 됩니다. 자, 기반 설치 비용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제한 시설의 신축 정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인데, 자, 이번에 부과대상 봅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 설치비용 부과대상 건축액기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제한 시설로서 다음 줄칩니다. 200제곱미터 갈로 떼놓으시고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정축 행위로 한다까지 줄칩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이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모든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다 부과하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200제곱미터 초과는 뭐 신축과 정축에만 부과합니다. 그럼 200제곱미터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신축 정축인데 만일 개축이나 재축 같은 경우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노죠. 동그라미 1, 2, 3 용지 비용까지 다 버리세요. 자, 그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전부 다 수식에 산식에 관한 거예요. 자, 보충학습에 가시면은 용지 한상계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버리시고, 자, 거기 2번에 보면은 기반시설 유발계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뜻을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건물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필요 정도가 다르죠. 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일 때는 유발계수가 어떻습니까? 수치가 높을 것이고, 자, 사람이 한정된 사람만 이용할 때는 수치가 어떻습니까? 낮을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본을 100만 평당 10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게 1번 단독주택 줄치시고, 단독주택은 얼마? 0.7. 그럼 이 100만 곱하기 0.7 하면 단독주택가 70만 정도 부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 0.7 줄치고, 공동주택 역시 0.7이죠. 그 기준가가 100만 원이라면 0.7 곱하면 70만 원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종 근린생활시설 줄치시고 1.3이죠. 이거는 이제 130만 원 부과돼요. 사람 좀 많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더 높죠. 1.6. 160만 원이 부과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9번에 줄칩니다. 자, 의료시설은 얼마? 0.9. 자, 그 다음에 자 15번에 숙박시설 1.0. 자, 그 다음 16번에 위락시설 있죠? 2.1. 그럼 위락시설 같으면은 주택에 비해서 3배죠? 예. 그러니까 3배를 부과합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부과할 때 쓰는 개수, 즉 유발 개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방금 체크해준 거 있죠? 그거 위주로 좀 보세요. 보시고, 자, 거기에 나중에 이거 8월달 가면 이것도 정리해 줍니다. 시험에 놀만한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민간개발사업자 부담률이 하다가 있죠. 줄칩니다. 민간개발사업자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지역에 200 정도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사람이 민간개발사업자예요. 이런 사업자에게 이 비용의 전체에서 얼마 정도 부과한다? 20% 부과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옆 페이지에 가서 자 설치 비용 감면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7번에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다 버리시고 1, 2, 3, 4.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및 납부 찾았습니까? 자, 납부 의무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 행위하는 자 200 정도 초과하는 신축 증축 이자죠. 이자가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후에 납부할 수 있는 자가 박스 안에 있죠. 건축 행위를 위탁이나 도급했을 때는 그 위탁 도급한 자가 내야 되고,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했을 때는 그 행자가, 자, 건축 행위 완료하기 전에 자 건축주의 지위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지위를 승계했을 때는 그 승계자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및 비용 결정 등의 부과 시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납부 의무자가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갈로 띄우시고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건물 짓기에서 허가 신청하죠. 허가 신청, 허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딱 비용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봅시다. 거기에 고지전 심사라는 거 있죠. 버리시고, 자, 기반 설치비용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기반 설치비용 정정 버리세요. 자, 그렇게 버렸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납부 시기 찾았죠. 줄칩니다.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 다지면 사용 승인 신청하죠. 네. 그때가 이 돈 내라 이 뜻이죠. 자, 납부 방법 줄칩니다.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부가대상 토지와 비슷한 토지란 납부, 자,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토지로 대납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네. 자, 토지로 대납됩니다. 자, 3번에 물납 절차는 자, 그건 버리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물납 금액은 뭐 3, 4쯤 보면 되고, 물납 기속이라 되어 있죠. 자, 그것도 버리세요. 자, 강제징수나 환급 찾았습니까? 5번에 납부 연기 분할 납부는 막 다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됩니다.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서 기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 찾았습니까? 1번 특별회계 설치는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되고, 2번에 기반 설치 비용 사용은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딱 기본적인 것만 봤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교재 174쪽에 가면 보칙 및 벌칙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시범도시의 지정 지원은 다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2절에 청문이라고 해놨죠. 3, 4에 안 보면 되고,
3절에 벌칙이라고 되어 있죠. 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버려서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이 끝났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딱 봤습니다. 자, 이제 3, 4례 가면 이 부분 이제 또 다시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3, 4례 한다는 부분들이 있죠. 막 추가되어 들어옵니다. 5, 6월 달에 가면은 이제는 거기에다가 세법까지 이제 같이 개명해요. 세법. 지금 이 책에는 개정된 내용 반영이 안 돼 있죠. 5, 6월 달 설교제는 새로 개정된 것이 추가되어 들어옵니다. 예, 들어가 들어오니까 이 책은 4월 달까지 이해만 하고 버리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7월 달 또 대폭 개정되죠. 그거는 이제 60페이지 정리해 주죠. 8월 달에. 그 속에 다 들어가요.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지만 안 됩니다. 예, 자, 그만큼 법이 자주 개정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갑시다. 도시개발법은 여러분 시험에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그리고 이 법이 가장 안 바뀝니다. 네. 자, 우리 공법 중에 제일 안 바뀌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거의 잘 안 바뀌어요, 이거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교재에 180쪽에 보시면은 총설이라고 되어 있죠. 제정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자, 이 핵심 내용은 첫째 줄에 있죠.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용어정의 가서 1번 도시개발구역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조나 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곳을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줄칩니다. 아주 줄치지 마시고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다음 줄치입니다.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봅시다. 아, 칠판이 왜 이래? 이 분필이 다른 걸 써서 그래요. 다른 거. 지금 이 분필이 아닌 다른 분필이 들어가니까 이 잘 안 져지. 아따야. 자, 봅시다. 여기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야. 자, 여기에 뭐 필지도 이렇게 있겠죠. 네. 자, 이런 미개발지입니다. 자, 이런 미개발지를 자 이렇게 이제 기반시설도 반듯하게 들어가고 뭐 건축물도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는 곳을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배웁니다. 신개발을 배우겠다 이 뜻이에요. 자, 재개발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미 개발된 것을 다시 개발하는 걸 뭐라 부른다? 재개발. 전혀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신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이 신개발을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미개발 지역의 일정 지역을 자, 도시개발 구역으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정을 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자, 이런 신개발을 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놨죠. 예. 구역이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거기 무슨 법이 있냐?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도시개발법이다. 자, 여러분 난주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도시개발구역 같은 데서 중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니까 여기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니까 계획관리니까 어떻다 저떻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돼요. 여기는 용도지역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 기준을 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여기는 무조건 무슨 법만? 도시개발법만 정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자, 이런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곳에 중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중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곳에서 이 도시개발법을 적용시켜서 자, 이렇게 신개발을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 사업할 곳을 지정한 곳이죠. 이 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등등. 자, 이러한 기능이 자, 들어가는 단지를 자, 조성하는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자,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여러분 책에는 단지나 시가지만 언급되어 있죠. 예. 신도시라는 것은 요거는 여러 개의 단지와 시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뭐라 부른다? 신도시랍니다. 여기 그림처럼 자, 요게 하나의 상업단지예요. 요거 하나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 여기에 주거단지가 들어가죠. 요거 하나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 여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이 각종 단지를 개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고,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자, 저런 단지나 시가지 여러 개 묶어진 형태로 신도시 조성하는 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런 단지, 시가지, 신도시 이런 것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결국은 도시개발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개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신개발을 한다. 새로운 개발을 하겠다. 자, 이걸 배우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 도시개발 사업은 오로지 무슨 법만 적용한다? 도시개발법만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어떤 요건이 있느냐? 여기 있는 도시개발 구역 있죠? 이 구역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했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구역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잠시 보시면은 자, 교재에 거기에 어디 보시면 노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190쪽 찾았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및 미개발적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있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은 자, 주요 업무가 어떤 거냐?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느냐? 자, 아직 저게 개발이 안 됐죠? 안 된 저것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 기반 시설부터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대지 조성을 할 것이고 또 조성된 대지에 필요한 건축물이 있죠. 자, 이런 것이 건설됨으로써 자, 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시가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규모 큰 신도시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 조성할 때 하는 일이 몇 가지다? 세 가지. 기반 설치, 대조성, 자, 건축물 건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단지, 시가지 조성하는,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자, 울산광역시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했을까요? 울산광역시만큼 도시개발 사업 많이 한 곳이 예, 이 엄청 많이 한 곳이에요. 자, 보세요.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있는 저 방어진 일대 공장 전체 들어갔죠. 그 공장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산업 단지로 조성했잖아요. 그 울산광역시는 산업 단지 형태로 도시개발 사업을 가장 많이 한 도시입니다. 자,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자동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장 부지 있죠. 전부 다 이 산업단지 형태로 도시개발 사업한 거예요. 예. 그다음 가장 최근에 현대가 또 윤리에 자, 그 군청 옮겨놨죠. 그것도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자, 행정단지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군청 건물이 들어갔죠. 군청 건물만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상가도 들어갔습니까? 가보세요. 상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쪽은 군청 건물이 있고 이쪽은 상가, 근린생활시설 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이 울산광역시에는 주로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은 많이 됐어요. 자,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게 하나 있죠. 신도시 형태로. 양산물금 신도시 있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데는 해운대 신도시라 들어봤습니까? 자, 이런 신도시 형태로 조성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언급된 그런 지역에 전부 다 새로운 개발은 다 뭐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이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교재는 다시 자, 그게 181쪽에 제3절에 개발계획 수립 변경 거기에 펴 두시고 자, 본격적으로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